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도입니다. 오늘은 문통 탄핵 충분히 가능,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드디어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을 후보로 내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순수한 면이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정치인입니다. 아직도 이 정치인답지 않은 그러한 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안철수 대표는 현재 정치권 중에서 그래도 중도를 지향하고 중도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입니다. 특히나 중도 좌파까지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죠. 자, 그런데 친안철수계 의원들이 우리 미래통합당으로 합류를 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마저 지역구 후보를 별도로 내지 않을 것을 결심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여권을 지지를 해달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비례만 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특정 정당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오히려 이 범중도 보수 이쪽에게는 더욱더 힘이 실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 중국 표렴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한 이 정부를 심판하는 그러한 바람이 더욱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도와 보수의 그 든든한 통합으로 인해서 울산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 세력들을 충분히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번 안철수 대표의 결심은요, 정말 현 여권에게는 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도와 보수의 든든한 통합으로 인해서 울산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그 정치 세력을 충분히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안철수 대표의 이 결심은요, 정말로 현 여권에게는 결정타입니다. 이제 이 중도층은요, 고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도 지지층은요, 울산 부정선거 이 사건에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중국 표렴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이 중국 친화적인 정책, 요것을 펴는 이 정부를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특히나 중도는 그런 정당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분들은 아무런 고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인 이 통합의 크기는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제가 진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러한 단순한 논리가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러한 것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그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제 드디어 결실이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했습니까? 싸움을 함에 있어서는 명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힘만 세면은 그 힘으로 찍어 눌려서 이길 수가 있지만은 정치는요, 싸움이 아니고 선거라는 그러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은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라는 위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힘으로 찍어 누르면요, 어떻게 됩니까? 국민이라는 심판이 퇴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 울산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미 청와대 인사 여러 명이 기소가 되었죠. 후속 수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재난이 다가올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집단의 그 조언을 듣지 않고 아직도 중국발 입국을 폐쇄 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가 맞습니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정부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명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는 통합신당의 낙승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과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안철수 대표가 반문연대를 선언을 한 것이니까 이것은 곧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명분과 그 방법을 모두 얻어낸 것입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이 안철수 대표의 이 중도마저 본격적으로 합류를 하게 되면요,
부동층과 그 부동층의 상당수를 흡수를 할 수 있고, 이것은 중도와 보수의 통합이라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와 일치하게 되어서 그 통합은요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80석 이거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70석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이 반문연대에 있어서 뜻과 방법을 미래통합당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드디어 이 탄핵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탄핵을 가능성에서 충분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터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심상정의 정의당이라는 변수가 터졌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중국 패력 요 사태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끼자 이 비례위성 정당 요것을 만들기 위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냄새를 솔솔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그 돈 대주고 뭐 대준다는 그러한 심상정 대표가 가만히 있을 상황이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의를 지키지 않고 배신의 정치를 한다면 정의당은 이번 선거 이후에 문통 정부를 단단히 심판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민주당은 고립이 될 것이고 바로 레임덕이 옵니다. 충분히 탄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무서워해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자신들의 패배가 바로 그냥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네, 정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여권은 패색이 짙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통과 현 여권이 자초한 것이죠. 상식을 지키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기회도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는 더더욱 정의롭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비례정당까지 만들어낸다면 의리라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들이 자초한 것이 맞죠. 그들은 또한 귀도 닫혀 있었습니다. 전문가 집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절대로 시인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만 정의롭다. 그러한 오만함, 교만함, 그런 자세를 계속 견지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그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갔습니다.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요걸로요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니까 고용이 되겠습니까? 임금 비싼데 누가 고용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든다는 그 말은요 결과적으로 허언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은 일자리를 만든다면서도 실은 대부분의 시민들을 하향 평준화시켜서 우민화 정책을 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젊은 층들은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취업을 시켜줄 그러한 물고기를 잡는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게임비를 대주는 듯한 그러한 형국 아니겠습니까? 우민화 정책 요걸로 가진 자에게 불평, 불만을 가지게 만들어서 자신들을 지지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전형적인 이 하향 평준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정권 출범 시부터 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 정부 들어서 최근 10여 년간 가장 많은 주택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셀러리맨조차도 아예 대출조차 받기 힘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집값은 올랐고 일자리는 빠듯하고 그래서 자살률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 정부를 풍자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세태를 풍자하는 그 풍자글을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통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린 바가 있었고 정말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자, 아직 많은 분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풍자글을 소개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문상군 3년 임금이 덕이 없어 조선 팔도에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고 바다에선 배가 수시로 가라앉았다. 백성들은 굶주려 있는데 조세와 공납은 나날이 늘어나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백성들의 부지기수였다. 심지어 개한테도 조세를 매기려 하여 원성이 자자하였다.
청에서 역병이 돌아 조선까지 창궐하였음에도 조선은 청을 섬기어 오히려 공납을 하였고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헌부 관원들을 모조리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었다. 백성들은 역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문산군과 그 신하들은 궁궐에 기생충 같은 광대를 불려들여 연회를 즐겼다. 자, 여러분 너무도 공감되시죠? 정말 이 가슴 속에 정의감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이 울분을요 잠시 뒤로하고 차분히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심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안철수라는 우군을 얻었고, 제가 우리 우파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조금 희롱을 하거나 놀릴 때에도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그랬고 우리가 껴안아야 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고요. 누누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우리가 정말 끌어안아야만 이길 수가 있다. 안 대표는 드루킹 최대 피해자다. 배신만 당했던 피해자 아니냐. 순수한 사람이다. 저는 줄곧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껴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결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상정이라는 의회의 복병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복병이죠. 자, 탄핵이라는 정의로운 결과가 머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